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관광단지 지정 승인까지 모두 마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 시기가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또다시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오는 2029년 말까지 20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3,700억여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 휴양령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전남도가 관광단지 지정 승인까지 하면서 관련 사업은 속도를 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부진의 대체임도 개설 등 산지 전용에 대한 이견으로 수개월째 협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도는 관광단지 내 산지의 임도에 대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기능을 대체할 별도의 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광양시가 명확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도가 있을 경우에 그 임도를 단절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 임도라든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지금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기능을 다한 임도를 대체할 관광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행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폐임도에 대한 대체 임도는 그 도시계획 도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번 구간의 개발 행위 돼 있는 이 구간의 폐임도에 대한 대체하는 이 도로는 그냥 임시 통행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업 예정진의 사유지 매입 문제에 이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 협의 문제 등 수년째 여러 난관에 봉착해왔던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광양시는 전남도와 보완 협의 절차들을 통해 올 상반기 안에 마지막 행정적 논란까지 모두 해소하고 사업이 본격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가 지나갈 길목에선 지역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느냐는 처절한 물음입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전남 구례의 한 마을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거대한 철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철탑 아래로 다가가자 날카로운 전기 소음이 귓가를 때립니다.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 보면 선로에서 찌릿찌릿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희 주민들이나 이 농민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농사 짓고 그러는 데 있어서 위험을 느끼고 있죠. 정부는 이 일대에 2031년까지 송전선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광양과 신장수를 송전선로로 잇는 이른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더 들어서면 동네가 망가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전력을 대기 위한 전기고속도로가 지리산 자락에 들어서면 건강에 대한 불안은 물론 외지인의 발길마저 끊겨 결국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는 땅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살려 안 오니까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죠. 비단 구례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장성 등 전남은 물론 전북, 충청 지역의 반발도 큽니다. 충북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초강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이런 신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 이런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은 국가산업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편중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지역의 거센 저항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입법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확실한 재정과 자치 권한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고 지역 정치인과 시도지사도 반발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입법공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서 전남 광주가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를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시도 행정통합 광주 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특별법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통합 국립의대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별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운영이라든가 거점 국립대학 육성에 관한 특례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핵심 특례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 적정성과 정책 통일성, 기존 산업 지원 체계와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의 가장 핵심 요구 사항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지원 등에 관한 조항까지 불수용 특례에 포함된 상황. 전남 광주 초대 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입지자 대부분이 이 조항을 공약에 담고 있지만 특별법에 관련 특례가 담기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경쟁은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도지사와 지역정치권의 반발이 고조되는 배경입니다. 최근 특별법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천명하셨건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 낡은 관성에 갇혀 있는 것이다. 특별법 특례 불수용 사태에 대한 지역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곧 법안 내용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대 설립 특별위원회가 통합의대 추진을 위해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특위는 어제 회의를 갖고 국비만 기다릴 수 없다며 통합대학 출범에 필요한 비용을 도 추경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정부가 잠정 결정한 2030년 의대 개교는 너무 늦다며 이를 2년 앞당겨 2028년에 조기 개교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기초의회 3에서 5인 선거구제 실시 등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선거제가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무투표 당선을 늘리고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당론만 따르는 지방의회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6월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면담 요청을 외면한 정청래 당대표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진도 군수가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전남도에 공식 항의한 데 이어 이주 여성단체들도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 양 시도지사에게 인구 감소 대책을 묻던 김희수 진도군수가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추억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현장에서도 즉각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이 과정이 생중계 방송을 통해 전파되며 논란이 커지자 김근수는 다음 날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수입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전남도와 진도군에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사안은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서한에는 김군수가 베트남 여성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 닷새 만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물의를 빚은 김군수를 제명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되었습니다. 김 군수는 당의 결정에 의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입을 수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유. 인권단체는 여성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일수 진도군수는 사수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물로 지난해 초 민주당에 입당하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렸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개막을 200여일 앞둔 가운데 현재까지 25개국, 3곳의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도민보고회를 열고 박람회 주 행사장의 공정률은 50%로 오는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전시관 콘텐츠도 7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UN 차원의 세계 섬의 날 제정과 박람회 이후에도 섬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순천시가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재난안전, 교통편의 등 8개 분야 28개 실행 계획으로 구성됐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연휴 기간 순천만 국가정원,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를 정상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남 도내 일선 시군 지역에서 전남 청년들의 문화복지카드 신청 접수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남 도내 일선 시군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98년에서 2007년 사이 출생 청년들에 대해 연간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에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전남 일선 시군 지역에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에 1,2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 올해 시행할 구체적인 174가지 세부 과제를 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정주 기반 확충,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5개 분야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174개의 과제를 정해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15만 5,250여 명으로 전년보다 567명 증가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범을 앞둔 여수문화재단이 초대 임원 선발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로 여수시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창립총회, 임원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은 지역 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맡게 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토막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 여러 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